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본청을 수호하고 있는 해태상. 그 아래에는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쓸 신동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 해태. 국회의사당 해태동상 발밑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46년째 잠들어 있는 우리나라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의 이름은 노블 와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들었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국산 와인이 만들어진 지 벌써 50년이 되었고 40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 와인은 꽤 잘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쩌다가 와인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60년대는 전쟁 후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쌀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쌀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술도 쌀로 빚다 보니 당시 정부에서 아니 먹을 쌀도 부족한데 아깝게 술을 만들어 먹어? 이제부터 쌀로 술 만들지 마! 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65년 양곡관리법이죠. 이 법으로 인해 주류 회사들, 양조장,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쌀로 술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류 회사들, 양조장들은 전부 다 문 닫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주 비법들이 다 말살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술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것이 바로 쌀 대신 과일로 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의 특성상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니까 포도를 국내에 들여와서 비옥한 땅에는 벼를 심어 쌀을 얻고 척박한 땅에는 포도를 심어 술을 만들면 된다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주류 회사들은 와인을 만드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와인이 1969년의 파라다이스 와인인데요. 아쉽게도 포도가 아닌 사과로 만든 애플 와인입니다. 이후에 1974년 정말 찐 전통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해태제과의 노블 와인. 앞서 해태상 밑에 묻혀있다고 말씀드린 그 와인입니다. 그런데 왜 해태상 아래에 있을까요? 1975년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자 해태가 예전부터 화재를 막아준다는 속설이 있으니 본청 앞에 해태상을 세우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어디 돈 대줄 곳 없나 하고 두리번거려보니 마침 이름이 같은 해태기업이 있는 거죠. 결국 해태기업이 암수 2마리의 해태상을 세워주고 각각 36병씩 해서 72병의 노블 와인을 묻게 되죠.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된 노블 와인은 국회의사당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75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20년간 국산 와인은 계속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잘 나갔죠. 1980년대 와인 시장은 매년 10%에서 3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198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나 1988년 올림픽 이후 주류 수입 통제가 풀리면서 수입 와인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국내 주류 회사들도 아무래도 직접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제조하느니 차라리 수익 면에서 더 나은 수입을 선택하게 되면서 국산 와인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자취를 감춘 국산 와인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산 와인 생산을 기업이 주도했다면 최근엔 소규모 농가형 와이너리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 우리 땅에서 재배한 포도는 술을 담그기에는 당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와인의 맛은 포도밭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포도의 품종이 와인 맛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데 국내에는 와인용 품종이라고 내세울 만한 포도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주목받는 국산 와인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청수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수포도는 2008년 화이트 와인으로 제조되어 해외 와인 품평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풍부한 향과 뛰어난 품질 때문입니다. 풍부한 과일의 향을 내는 주요 향기 성분 함량이 유럽 대표 화이트 와인용 품종의 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외의 와인 전문가들은 청수를 보고 외국산 와인을 포함한 화이트 와인 중
향이 매우 뛰어나고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나 잘 나가는 청수 와인. 사실 와인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청수 포도는 농민들에게 비인기 품종이었는데요. 청수는 추위와 병에 강해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많았지만 포도 수확 시 포도알이 떨어지는 비율이 다른 품종보다 높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결국 외면을 받았죠. 나름 야심차게 만든 청수가 외면을 당하니 농촌진흥청은 청수포도의 다른 쓰임새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것이 청수포도가 화이트 와인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수와인은 국제포도 와인 기구에서 인증하는 3대 와인 시상식 중 하나인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연이어 입상을 하여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병당 6만 원이나 해서 꽤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1인당 2병만 구입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국가 행사의 만찬주로 뽑히는 만큼 맛과 품질이 좋다고 하니 없어서 못 파는 한국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포도 이외에도 꿀과 사과 과즙으로 만들어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향을 지닌 허니 와인, 포도와 쌀이 만나 담백하고 깔끔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퓨전형 쌀 와인, 약용 열매로 뛰어난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와인 등 포도 외에 다른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들로 만들어 국산 와인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와인 시장의 90%는 수입산 와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와인 시장 안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국산 와인의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국산 와인들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